요즘 시장을 보면 전체 분위기는 하락인데 타이트처럼 신고가를 갱신하는 알트들이 몇 개 있었죠.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알트장이 아니라 알트 선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 알트장은 솔직히 아무거나 사도 다 같이 오르는 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알트 시즌 지수가 33 수준인데요. 이건 시장 자금이 알트 전체로 퍼지는 상황이 아니라 비트코인 중심으로 쏠려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와중에도 오르는 알트들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관 협업 기대감이 붙은 코인, AI 테마가 붙은 코인, 특정 이벤트가 있는 코인들입니다. 공통점이 딱 하나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코인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시장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좁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금이 시장 전체를 올리려는 게 아니라 테마 하나 정해서 거기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의 특징이 뭐냐면 감으로 매매하면 거의 벌 수가 없어요. 분석하고 고른 사람만 먹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는 솔직히 아직 강세가 아니에요. 10월 10일 디레버리징도 그렇고 올해 초 하락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70%에서 80% 빠진 것도 많이 보이는데요. 시장 심리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장이 오히려 기회인 이유가 있어요. 전체 상승장에서는 실력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선별장에서는 실력이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선별장에서 코인을 골라내는 능력이 그대로 수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시장 분위기는 약세인데 기회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알트 시즌이 아니라 알트 필터링 시즌입니다. 지금 장에서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어떤 코인을 고르느냐, 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요즘 하락 때문에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투자자들이 10개월 동안 7조 원 넘게 팔았다는데 리플 괜찮은 거 맞아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이거 단순 숫자만 보면 솔직히 좀 무섭게 들립니다. 7조 원이라는 숫자는 개인이든 시장이든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 구조를 보는 겁니다. 일단 한국 시장 특징부터 이해해야 돼요. 한국은 원래 글로벌에서 리플 거래량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즉, 리플은 애초에 한국 영향력이 정말 큰 코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업비트처럼 거래량이 큰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나오면 시세도 같이 흔들리겠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가격은 한 나라가 정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이 정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7조 원이 팔렸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물량을 누가 받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해외 거래소나 기관 자금이 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면 이건 하락 신호라기보다는 시장 참여자 교체, 즉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동시에 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면 그건 진짜 공급 증가, 가격 압박 구조가 맞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데이터를 2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는 국내 시장에서의 XRP 유출량입니다. 확실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2024년도를 보시면 그 당시에도 국내에서 XRP 물량이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도 XRP가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의 매도가 일어났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는 바이낸스의 XRP 보유량입니다. 업비트와 빗썸에서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포함해 타 메이저 거래소에서는 그 어떤 매도 물량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손바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하자면 한국 매도가 악재로 확정된다기보다는 한국 매도는 단기 변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플이라는 자산의 특징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리플은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기술 업데이트나 디파이 성장으로 천천히 오르는 타입이라기보다는 뉴스, 규제, 이벤트, 거래소 수급
이런 네 가지 이슈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XRP는 보통 이런 흐름을 보여요. 조용하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펌핑하고 다시 횡보하고 우상향하는 추세형 자산이라기보다는 이벤트 트리거형 자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매도 뉴스 하나만 보고 끝났다, 혹은 이제 폭락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과한 해석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체크해야 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거래소 전체 순매수, 순매도 흐름. 두 번째, 파생시장 포지션 방향. 세 번째, 온체인 고래 이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약세로 바뀔 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입니다. 현재는 한국 매도세 존재 가능성은 체크가 되었고, 그로 인한 단기 압력 가능성도 체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락 추세가 확정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시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불안해 보이지만 방향이 결정된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플은 구조적인 코인이 아니라 수급에 기반한 코인입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가 기술적인 이슈라기보다 뉴스, 이벤트, 고래 이동, 거래소 수급 같은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떨어졌다고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건이 맞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리플 전략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양봉이 나오고 나서 진입하는 겁니다.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자면 리플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거래량이 터진 이유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앞선 거래량을 잡아먹으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타도 리플은 늦지 않습니다. 이 추세가 한 번에 꺼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려야 될 건 리플의 거래량이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평균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장대 양봉이 형성된다면 그 추세를 한 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트적으로 조심해야 할 구간은 1.27달러 구간입니다. 이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리플이 움직일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떨어졌다고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리플은 다른 자산들과 성격 자체가 다르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싸 보인다 가 아니라 이 코인이 어떤 타입인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물론 지금 리플에게는 한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2월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락업 해제 이슈입니다. 락업 해제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과 고래들에게 투자 대가로 지급된 물량이 시장에서 매도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풀리느냐보다도 풀린 물량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매도되느냐입니다. 그동안 리플 XRP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락업 해제 물량 중 대규모 매도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큰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셔도 알겠지만 갤럭시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 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되면서 시장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덤프 물량을 매도했고 그로 인해 가격 하락과 눌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락업 해제 물량 매도가 반복되면서 기관 자금 유출과 가격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플 XRP는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동안은 덤프 물량 매도로 인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매도 가능한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유출되었던 기관 자금이 조금씩 유입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직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XRP 물량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그럼 매도 물량 늘어나서 악재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업과 고래애들도 락업 해제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큰 논란이 있었죠. 재단이 협업 기관들에게 락업 일정을 공개하고 일정 전에 가격 상승 기대감을 조성한 뒤 고점에서 매도해 수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입니다. 재단은 투자를 더 받기 위해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구조였다는 거죠. 실제로 재단 일정 전에는 항상 큰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차익 실현과 함께 하락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고 기관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으며 아직 매도되지 않은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고점에서 락업 일정 전에 매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으로 인해 큰 하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원래 투자자 보호 목적이지만 정보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며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X 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며 재단 일정과 VC 트랜잭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왔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락업 해제 일정 전 가격 상승 구간에서 목표 매도, 락업 해제 이후 덤프 물량이 소화된 뒤 재매수 타이밍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저도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해버렸다가 재단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가격을 펌핑시키는 일정 자체를 변경해버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오염되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몰랐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으니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남겨둘게요. 이쪽으로 리플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확실한 일정이 나왔을 때 일정 및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저도 그냥 드릴 수는 없죠. 물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제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 구독자님이신 것 확인한 후 해당 정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해당 정보를 빌미로 멤버십 가입 유도나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제게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해당 락업 해제 관련 이슈로 그냥 리플에 투자했던 기업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몇 개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기업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정보들은 XRP에 투자한 모든 기업과 고래들이 하락 이후 또 락업 해제 일정 전마다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재단의 일정대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즉, 그 타이밍에 맞게 고점에서 매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은 기관과 고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